안녕하세요. 리트머스 대표 김흥재입니다. 요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정부 지원 사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딱 초기 창업 패키지 받은 지원서를 보면서 리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공유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창업 초기에 지원했던 게 되게 많이 지원했어요. 첫 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첫 해에 썼거든요. 그 해에 법인 설립한 후에.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 해에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그 해에 바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썼는데 그게 딱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된 사업들은 이렇게 바우처류들 사업이 많이 됐고요. 데이터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AI 바우처, 비대면 바우처,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팁스 사업화, 그리고 팁스 해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요것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 돈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 법인 설립을 하셨고 3년차 언더에 이제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처음에 다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창업 사업화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류들을 지원하실 때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다행인 점은 이제 대부분 법인사업 초기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막 엄청 큰 무슨 뭐 임직원 수 10명 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뭐 그래도 한 5명 정도에다가 프로타입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가능하면 매출이 좀 나시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뭐 진짜 직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잡혀있는 상태 지원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보다 전 단계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시거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시기 전에 미리 한 3개월 정도 전부터는 준비를 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제품 사진, 그리고 가능하면은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만드시는 게 좋고, 뭐 외주로 하든 아니면은 타입을 해가지고 뭐 도매를 팔아보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어느 매출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지원하실 때 중요한 게 지원 공고를 굉장히 세심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 조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생각보다 전화를 되게 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고 고민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 사업자가 뭐 있는지, 그리고 이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원서 길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미리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쓰시는 거를 한번 써보셨으면 한 주 전에도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2, 3주 전에 미리 공고를 좀 제대로 보시고 그걸 가지고 전화를 첫 주차에 쭉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는 줄거리 초안 같은 걸 좀 쓰시고 마지막 주차에는 마무리만 하시는 식으로 조금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잡고, 사업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조금 지난 거긴 해가지고 지금이랑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이제 사업비 구성 계획부터 일단 막히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를 써야 되는가. 근데 일단 처음 지원하신 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 보통 총액이 이제 뭐 1억에서 1억 3천 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전액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80%, 70%가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70%, 80% 맞춰서 써야 되는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금액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 정도 쓰면 된다라는 거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크게 부르셔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크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의 맥스치에 가깝게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고 이제 대부분 사례들이 그런 것 같고, 낮춰서 더 유리하냐?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제가 못 봤어서 거의 맥스치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1년 5월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 다음 해 이제 22년 초 했었고, 이제 팀원이 이제 전체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인턴분들도 있고 어쨌든 되게 초기 멤버분들, 대학교 이제 졸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였어가지고 아마 비슷하신 팀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상태고, 뭐 파트타임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약 부분을 먼저 쓰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요약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쓰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소개, 진출 시장, 경쟁사 차별성, 그리고 산출물리 개발 단계,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먼저 쓰실 필요는 없는데 개요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실 때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소개 파트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 뭐 문제의식에 창업 아이템 개별, 개선 동기, 개선 목적,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것들을 먼저 다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타이틀들을 다 뽑아보시고 그 타이틀에 맞춰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사업 계획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요약은 그냥 나중에 한다 생각하시고 개요를 다 뽑으셔야 되고, 개요를 이제 뽑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미 조사해 두신 게 되게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고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깊게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인식이 뭐였냐면은 좀 큰 환경을 짚어드렸었어요. 커머스 회사분들이 이제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저희 아이템은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이어서 커머스. 그래서 처음에 커머스 회사분들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실제 그 이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니즈들을 발견을 하였다 라면서 이제 근거들을 넣었고요. 이제 근거들이 이제 뭐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근거가 있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막 엄청나게 많은 근거가 있고 뭔가 판매를 많이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템 조사를 하시면서 당연히 인터뷰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게 된 사실들,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되게 뭐 빨리 크고 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니즈가 있어가지고 실제 개발도 해보니까 좋아하시더라,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를 이제 가능하면 어떤 정량적인 걸로 뭐 인터뷰를 몇 개 했는데 뭐 이런 그 증명들이 있었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있으면 되게 좋겠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못했었거든요. 뭐 10명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뭐 8군데 정도는 이게 있으면은 돈을 내겠다라는 조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개선 목적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느끼는 문제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해결해 줄 건지에 초점을 좀 맞춰서 썼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었냐라고 하면은 커머스 회사분들이 많은 판매 채널의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여러 군데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게 되게 오래 걸리시는 일이었고, 그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고 그걸 실제 개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동 수집에 대한 니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엑셀로만 하시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시각화하기 위해 하는 점을 좀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커머스 업체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자동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데이터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니즈와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 시장 분석을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시장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나는 완전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를 되게 알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 규모라고 하면 물론 저희 회사가 이제 얼마까지 커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데, 근본적으로 마켓에 대한 통계들이 있어요. 이런 분야는 뭐 이 정도로 크고 있고, 그 통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커머스 시장이 되게 빨리 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B2B 관련된 회사들, 왜냐면 저희는 B2B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되게 빨리 크고 있다는 거를 이제 기사라던가 리포트들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있는 분야에 이제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숫자들이 당연히 나오실 거라서 그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개요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능하면은 비슷한 이제 플레이어들, 경쟁사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걔네들이 뭐 매출을 얼마 정도 하고 있고 빨리 크고 있다, 아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B2B이면서 이커머스 업체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플레이어인 사방내 플레이오토, 그러니까 비슷한 고객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 시장 내 회사들을 참고를 조금 했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겠죠. 그리고 B2B 사스, 그러니까 B2B 회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생각해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통계를 찾아서 집어넣었었습니다. 고객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예창패, 초창패 쪽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터뷰가 뭐가 있었는지를 잘 반영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관련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판매 내역이 있으면 제일 좋고, 없다면은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실현 가능성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앞에 설명한 어떤 우리가 고객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이거를 만족시키겠다,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겠다,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실제로 시도해봤던 것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게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정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경쟁사 차별화 방안 이런 부분들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만족시키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손으로라도 하겠죠, 누군가가. 실제로 고객들이 비교를 하는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시고 그것과 우리가 다른 부분, 아마 창업가분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이런 차별화점이 애초에 있기 때문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생각을 하실 때 너무 완전 똑같은 서비스, 정말 우리가
이거는 너무 똑같다 이런 서비스랑 비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나는 고객들이 정말 어떤 서비스들을 쓰고 있고 뭘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어떤 게 낫다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은 월 구독인지 아니면은 어떤 한 번에 비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광고를 통해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꼭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 시장 진입 현황. 진입 현황은 지금까지 진행하신 거, 이해하신 거를 쓰시면 되고 꼭 매출을 달성하지 저희 같은 경우 매출을 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을 달성한 부분들을 써주면 더 좋겠지만 꼭 달성한 게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불 용의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면 얼마 정도 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 진출 방안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고객들의 반응 그리고 고객들과 인터뷰 통해서 얻게 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마케팅, 컨텐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숫자적으로 좀 증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청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조사를 했고요.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으시면은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통계청에 이제 업체들의 매출별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 정보를 좀 활용을 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통계들이 많습니다. 연령별, 나이대별, 성별, 사람 수, 그리고 그들의 소비 포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작성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는 글로벌 생각이 있어서 글로벌 시장도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넣었었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만으로도 되게 큰 사업들이 많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에는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이랑도 맞기 때문인데요. 다른 글로벌 관련 사업화 사업도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셔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은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연매출이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500억 이런 식으로 나눠놨으면은 그 각각의 세그먼트들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몇 퍼센트를 먹겠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위해 필요한 기능 개발 그리고 사업 확장 부분들을 적절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서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길게 막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상세 내용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운용을 할 거고 이렇게 회사가 커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도 앞서 나온 사업 계획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업비 집행 계획을 작성하실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가능하면 실제로 돈을 쓸 것 같은 최소 금액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금을 집행하실 때 항목에 맞지 않는 거를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항목 실제로 쓸 것들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수정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나갈 거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리고 광고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하셨던 작업들 그리고 경력들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현황 및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로 앞서 고객분들의 팀원분들의 경력들을 바탕으로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재직 인력 고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교육 계획을 작성을 했었고 현재 재직 인원도 작성을 했는데 꼭 풀타임이어야 되진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을 작성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짓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직원 풀타임을 고용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이 어떤 업무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역량들이 뭔지를 적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썼던 내용들에 대한 그 리뷰고요. 들이 있다면은 이게 지원 사업이 매해 초에 지원 사업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보시고 몇 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3월에 나온다, 초창회가 2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꼭 한 2달 정도 전부터 그 지원서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작년 거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좀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나 시장 진출 현황 같은 걸 써야 된다. 그럼 경쟁사들에 대한 조사나 생각들을 미리 해놓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고객 인터뷰 내용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터뷰라고 하면은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인터뷰 내용이 없어서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지원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는
보면,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어떤 항목들을 넣어야겠다라는 걸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구성 현황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은 분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필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지원서 저희가 쓴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 좀 답하실 만한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선택을 하고 고를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정석적인 테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관련된 것들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수출 바우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중에서 뭘 해야 되는가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 공간 지원도 해주고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사업을 집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뭐 미래가 있는 거지 정부 지원 사업만 하는 회사가 될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받으면 좋으니까 지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가 좀 고민이실 텐데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인 것들 좀 노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한 4월까지가 이제 완전 시즌이어가지고 이때 사업들이 되게 여러 개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특이점이 있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 이전, 그러니까 법인설 이전분만 가능하시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창업해서 이제 법인 있으신 분들이 지원 가능해가지고 요거에 지원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초기 창업이랑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약간 다른 거는 직접 출근을 하셔야 돼요. 출근이라기보다는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미리 등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 초기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같이 하는 어떤 비슷한 창업가분들을 좀 많이 만나실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좀 부담스럽죠. 매주 약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건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비교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은 매주 개발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대표님 인건비도 하셔야 되고 팀원 인건비도 하셔야 되고 그 사업 개발이라던가 기획하는 이제 팀원분들한테 돈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 리트머스 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초기 사업 검증을 좀 싸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어떤 실제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프로타이핑을 일반 외주 개발 대비 되게 싸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개발자 팀원들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좀 만드는 것들을 저희랑 좀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기획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그거를 많이 어느 정도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 하셨으면은 이 부분들을 좀 이제 IT 솔루션으로 신뢰를 준다거나 아니면 좀 자동화하고 싶다 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실 때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목업이 어느 정도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품 이미지에 대한 것들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뭔가 워킹하고 있을 때 느낀 것들 이런 것들도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업을 되게 빨리 만드는 것을 하시고 싶으실 때에도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서가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참고할 게 되게 지인들한테 아르마로 물어봐가지고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희 거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참고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